이낙연 국무총리가 오늘 군산, 익산, 전주를 방문해 주요 관광지를 둘러봤습니다. 삼성의 전북 투자에 대해서는 논의 중이라는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군산시가 6월에 시작한 시민광장 조성 공사를 의견 수렴을 이유로 한 달 만에 중단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24일 동안 이어져 왔던 제1여객의 버스 파업이 끝나 오늘부터 버스 운행이 정상화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JTBC 8시 뉴스입니다. 여름 휴가 중인 이낙연 국무총리가 첫 휴가지로 전북을 찾았습니다. 이 총리는 군산과 익산, 전주의 관광 명소를 둘러보고 삼성의 전북 투자에 대해서는 논의 중이라는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보도에 주혜인 기자입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첫 휴가지로 전북을 방문했습니다. 우선 미륵사지 유물전시관을 둘러보며 유물 발굴 과정에 관심을 나타냈습니다. 복원된 미륵사지 석탑의 정비 현장도 방문해 자세한 현황을 묻기도 했습니다. 전주 남부시장에서는 간담회를 갖고 상인들의 고충을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편 잇따른 공장 폐쇄로 어려움을 겪는 군산과 전북의 경제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이 총리는 현재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경기 활성화를 그런 원하는 목소리가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대책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이미 여러 차례 발표를 했죠. 그게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또 삼성의 180조 원 투자 계획과 전북의 연계 방안에 대해서는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삼성이 180조 원 들여서 이번에 일자리 창출에 나서겠다고 했는데 전북이 빠져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뭐 대책이나 이런 건 없으신지? 논의 중입니다. 이낙연 총리가 삼성투자와 전북의 연계 방안에 대해서 논의 중이다라고 밝힘으로써 그 내용과 정부의 역할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JTBC 뉴스 주혜인입니다. 군산시가 주민들과 오랜 논의를 거쳐 옛 군산시청 부지에 시민광장을 조성하기로 하고 공사에 들어갔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한 달 만에 공사를 중단해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김진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20년째 방치된 옛 군산시청 부지입니다. 지난 6월부터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시민광장 조성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군산시가 시민들의 의견을 듣겠다며 지난달 갑자기 공사를 중단했습니다. 시민광장이나 이런 거 조성하는 것들이 이제 한번 광장을 조성하면 이제 오랫동안 존치를 해야 되잖아요. 더 의견을 더 수렴해서 이제 할 계획이에요. 군산시 의회는 군산시의 갑작스러운 공사 중단 결정을 이해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군산시는 지난 2015년 LH 공사로부터 68억 원의 옛 시청 부지를 매입한 뒤로 2년 넘게 활용 방안을 놓고 주민과 시의회 등과 숱한 논의를 거쳐 시민광장을 조성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충분한 의견을 모아 공사를 진행했는데 군산시가 또다시 시민 의견을 수렴하겠다며 공사를 중단한 것은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주장입니다. 더구나 올 연말까지 끝내기로 한 공사가 늦어질 수밖에 없어 시간여행 축제 등 예정된 축제들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입니다. 그리고 이 공간을 빨리 사업을 완성해서 주민들에게 되돌려주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특별한 이유가 없다라면 중지할 이유도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군산시 의회는 다음 달 열릴 임시회의에서 이 문제를 철저히 따질 방침이어서 가까스로 활용 방안을 찾은 옛 군산시청 부지가 또다시 논란에 휩싸이게 됐습니다. JTBC 뉴스 김진영입니다. 지난해 칸 영화제를 사로잡은 더 스퀘어와 주피터스 문이 전주 디지털 독립영화관에서 선보입니다. 전북을 대표하는 구상 작가들로 이뤄진 전미회 전시회도 소개해드립니다. 정원희 기자입니다. 더 스퀘어라는 새로운 전시를 앞둔 스톡홀름 현대미술관 수석 큐레이터 크리스티안. 누구보다 완벽했던 그에게 어느 날 갑자기 기상천외한 일들이 터집니다. 풍성한 연출과 묵직한 메시지를 가진 완벽하게 현대적인 영화라는 극찬 속에 지난해 제70회 칸 영화제 황금 종려상을 거머쥐었습니다. 주피터스 문은 지난해 같은 영화제 경쟁 부문에 진출한 SF 판타지입니다. 인생에 실패한 남자가 우연히 중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소년을 만나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70년대 중반 태생이라는 공통점, 그다음에 최근 국제영화제에서 각광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아무래도 지금 전주에 있는 관객분들에게 새로운 영화를 보여줄 수 있는 꽃과 나무, 풍경, 인물들까지 전북을 대표하는 구상 작가들이 모인 전미회가 37번째 전시회를 갖습니다. 여전히 왕성한 활동 중인 원로 작가들은 물론 중견, 신진 작가 54명이 수준 높은 미술의 향연을 펼칩니다. 매화 모양의 매듭으로 이루어진 꽃나무가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물건들의 생김새를 본뜬 매듭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연희의 개인전 매듭 이야기는 오는 26일까지 이어집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전주 제1여객노사가 오늘 버스 부분 파업을 중단하고 버스 운행을 정상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제1여객 노동조합은 조합원 간담회를 갖고 회사 측이 제시한 체불임금 14억 원의 지급 계획을 받아들이고 오늘 오전부터 버스 운행을 정상적으로 운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제1여객 노조는 지난달 19일부터 회사 측에 체불임금 지급을 요구하며 24일 동안 부분 파업을 벌여왔습니다. 6.13 지방선거에 출마한 정당과 후보자들이 보전을 청구한 선거 비용 가운데 83%가량인 180억 2천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전북 선관위는 도지사 선거 비용의 경우 송하진, 임정엽 두 후보에게 22억 7천만 원, 교육감 선거 비용은 김승환, 서거석, 이미영 후보에게 29억 9천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시장군수 후보자들은 30억 3천만 원, 지역구 도의원 후보자들은 22억 3천만 원, 지역구 시군 의원 후보자들에게는 68억 3천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선거법에 따르면 15% 이상 득표자에게는 지출한 선거 비용 가운데 전액이 지급되고 10% 이상 15% 미만 득표자에게는 50%가 지급됩니다. 전주 의뢰 정운천 의원이 바른미래당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뽑는 전당대회 본선에 진출했습니다. 바른미래당은 10명의 후보자를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통한 예비 경선을 실시해 정운천 의원과 함께 하태경, 김영환, 손학규, 이준석, 권은희 의원 등 6명으로 최종 후보를 압축했습니다. 바른미래당은 9월 2일 책임당원 50%, 일반당원 25%, 국민 여론조사 25%로 본 경선을 치러 1명의 당대표와 3명의 최고위원을 선출합니다. 도내 국립대학 가운데 법적 기구인 대학평의위원회를 구성한 곳은 한 곳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교육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교직원과 학생 등으로 구성된 대학평의원회를 운영해야 하지만 전북대 등 도내 3개 국립대학 모두 대학평의원회를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학평의원회는 학교 운영과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 자문하는 기구로 고등교육법 시행으로 설치 운영이 의무화됐습니다. 지역 화폐인 군산사랑 상품권 판매 대행점이 모두 72곳으로 늘었습니다. 군산시는 지난달부터 농협과 신협, 새마을금고, 전북은행 등 금융권과 잇따라 협약을 맺어 군산사랑 상품권 판매 대행점 72곳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군산사랑 상품권은 군산조선소와 GM 군산공장 폐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발행되는 지역화폐로 다음 달부터 200억 원가량 유통될 예정입니다. 전주시가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결을 돕기 위해 당초 계획보다 20억 원을 늘려 중소기업에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전주시는 중소기업 육성기금에서 20억 원을 추가로 확보해 올 하반기에 모두 60억 원을 추석 전에 중소기업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자금 한도는 기업은 최대 3억 원, 소상공인은 2천만 원에 최대 2년까지며 이달 안에 접수가 이루어집니다. 익산식품 클러스터 입주 기업과 중국 기업의 구매 담당자가 참석한 가운데 수출 상담회가 오늘 익산식품 클러스터 지원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수출 상담회에는 중국 상해 등지에서 온 7개 기업, 구매 담당자 17명이 익산식품 클러스터 입주 기업들의 제품을 살펴보고
1대1 구매 상담을 하며 수출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오늘도 낮 기온이 35도 안팎까지 올라가는 폭염 속에 부안 줄포에 14.5mm, 군산 새만금에 6.5mm 등 서해안 지역에는 소나기가 내렸습니다. 비는 오늘 밤까지 5에서 30mm가량 더 내린 뒤 그치겠습니다. 휴일인 내일도 오후 한때 대부분 지역에 10에서 60mm의 소나기가 예보돼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전주와 익산이 35도 등 33도에서 35도로 오늘만큼 덥겠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제14호 태풍 야기의 간접적인 영향으로 내일 서해안 지역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고 파도가 높게 일겠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